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예판 이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책 밤과 나침반의 정식 출간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물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도대체 부를 받을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정말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책 밤과 나침반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책, 낙천주의자로 살았던 나에게 돈은 그날 이후 갑자기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부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면 무엇을 얻을까요? 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진 자기 자신을 얻게 됩니다. 돈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하지요. 돈은 그 사이 성장한 나에게 걸맞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과거 직장인 시절에 저는 평일엔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엔 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참 별다를 것 없는 삶을 무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보니 다들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다는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하더군요. 1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샀어도 지금 3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주변에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에 동료의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아십니까? 미국 주식을 사려면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금융당국 어딘가에 허가를 받고 승인된 후에야 거래가 가능한 줄 알았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부동산 쪽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동갑인 직원이 집을 2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비슷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갭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갭 투자라는 말조차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60세가 되어도 삶의 수준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삶의 수준은 똑같은데 더 이상 월급은 들어오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호봉표를 보니 제가 60세 정도에 받게 될 연봉은 1억 원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억 원에 비해 제가 60세가 된 시점의 1억 원은 훨씬 적은 돈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지요.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심각하게 정체된 삶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우량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내다. 단순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언젠가는 좀 많아지겠지 하며 무대책 낙천주의자로 살았던 저에게 돈은 그날 이후 갑자기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살아야 할 날은 길었고 일상을 지탱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100억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를 모아야 하고 그걸 위해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지, 정확히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하지? ETF는 뭐고?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다른 건가? 금리는 단순한 이자가 아닌데 정확한 개념은 뭐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관련된 사람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몸을 만드는데 재미를 붙이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게 됩니다. 돈을 공부하니 생각의 깊이와 시선의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어진 생각으로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높아진 시선으로 보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36개월 할부로 산 프라다 백팩을 메고 출퇴근했습니다. 처음 샀을 때 정말 기뻤기에 무척이나 아끼며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통해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니 명품 가방을 산 기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 로고로 나의 사회적 위치를 홍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지요. 이 느낌을 알게 되면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보유 자산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돈을 공부하면서 저는 나 자신을 공부했습니다. 돈은 열매였고 그 뿌리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량주는 나 자신이다. 트위터를 시작한 것도 이 무렵 직장인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면서 늘 팀 쿡,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이 우리나라의 기사로 나오기까지는 보통 6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소식을 접하고 싶었지요. 당시 트위터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였고 재산도 수백억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오직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 소위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치동 유명 학원을 떠나 신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훨씬 줄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강남 최고 1타 강사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면서 한물간 퇴물이 된 기분이 들어 이렇게 살기로 한 결정이 과연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1타 강사라는 타이틀, 고수입 다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본인이 자신을 최고의 우량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거에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 우량주에 투자하고 좋은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자산이라는 것은 본래 오르락 내리락하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나 국내외 정치 문제도 발생합니다. 알 수 없는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최고 우량주가 아니라 내 주식이나 부동산이 최고 우량주라면 상황에 따라 나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에 따라 역전세가 발생하거나 공실이 발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일상이 뿌리채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최고의 우량주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최고 우량주라면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은 나를 서포트할 뿐 이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인 하브 에커 역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입니다. 이 누구는 회사의 직책도 아니고 내가 가진 아파트나 빌딩, 주식도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몸담고 있는 혹은 몸담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그 어떤 자산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 내가 가진 역량과 태도, 살아온 시간 속에 축적된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브 에코가 그랬지요. 성공은 기술이 아닌 무의식의 청사진, 즉 마인드셋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스로도 모르게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 기준이 강남 대형 평수 아파트, 별장, 고가의 수입차 몇 대, 매년 외국 휴양지에서 한 달 살기, 최고급 위스키와 와인, 캐비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양적 기준을 높게 설정했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각오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시절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 액수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책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들을 읽어가던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 규모에 달려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버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쓰는 돈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한가에서 얼마만 써도 행복한가로 말입니다. 그걸 직접 시험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출을 대폭 줄여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한 달에 최소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기준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지출이 줄면 제 삶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부자인 나를 현실로 불러내는 방법. 여러분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부자까지는 되지 못할 거라고 짐작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런 말을 스스로 자주 하지는 않는지요?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해서요. 세금이나 돈 관리 같은 건 복잡해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매달 카드값만 안 밀리면 되죠. 숫자를 멀리하고 돈 관리를 번거롭게 여기며 카드값만 벌면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려면 당연히 부자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지금 나에게 얼마가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 아닙니다. 내 삶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난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지는 않아. 부자는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되뇌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파트 한 채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고 신용대출도 얹혀 있으며 적금은 벌써 깼고 남은 건 카드 할부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수입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순자산을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종이에 부채를 뺀 순자산을 적는 그 순간 자괴감이 밀려올 겁니다. 과거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자산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내가 도대체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그것을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부 에커는 순자산을 90일마다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석 달마다 내 순자산이 변하는 것을 기록하고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무리 초라하게 느껴져도 나의 현재를 인정하는 순간 길은 열립니다. 좋은 동네 아파트를 그저 멀리서 보며 저런 데 사는 사람은 좋겠다 라고 자조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아파트의 가격표를 똑바로 보십시오. 저건 나랑 상관없는 세상이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부자인 나를 현실로 불러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순자산이 없고 지출이 많으면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산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하부에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4가지 지렛대를 제시합니다. 소득, 저축, 투자, 그리고 간소화입니다. 첫 번째, 소득을 점검하십시오. 소득은 자산의 연료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고민할 때 대부분은
더 벌어야겠다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분명 소득은 부의 시작점이자 연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득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뒤의 흐름을 놓칩니다. 하브 에커는 수입원을 늘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의 질을 점검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인지, 나의 시간과 몸을 갈아넣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내가 일을 멈췄을 때도 유지되는 수입인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넣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고 있어도, 여행 중이어도,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금, 임대수익, 사업수익,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같은 것들이지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고소득 노동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먼저 떼어놓으십시오.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달 수입에서 10%라도 꾸준히 먼저 떼어놓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약해서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반대로 수익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놓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합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차이, 이것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세 번째,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하는 투자를 활용하십시오. 내가 돈을 일하게 하지 않으면 돈이 평생 나를 일하게 만듭니다. 투자는 돈이 나보다 더 부지런한 종업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험입니다. 즉,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죠.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외면하면 실패할 기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문 앞에서 서성일 뿐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셈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심지어 적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배워가며 자신의 투자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 간소화하십시오. 간소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절약, 긴축 혹은 금욕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소화란 우선순위에 충실한 삶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덜어내는 것이지요. 간소화된 삶은 결정 피로를 줄여주고 감정적 소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간과 집중력은 다시 투자 공부, 소득 증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요. 떠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내가 이걸 진짜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자로 가는 간소화 과정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 해도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면부터 뿌리채 흔들립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고급차를 타고 다녀도 내 속이 비어 있다면 스스로도 자신이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외형을 입은 마음속 빈곤입니다. 누군가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헛된 망상 따위는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은 차가운 절망에 익숙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직면할수록 인생의 설계도가 선명해지지요.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갈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당신은 행복한가? 제가 직장인이던 시절, 회사 창밖으로 보이던 고급 아파트 단지는 늘 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 검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서 제 행동도 변했습니다. 부동산 어플을 켜고 시세를 확인하며 살고 싶은 동네의 평균 가격을 조사하고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임장을 다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외면할 때는 철옹성 같기만 했던 대장 아파트가
어느 순간 현실 가능한 숫자로 다가왔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라 여겼던 공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제 삶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순 자산을 늘려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 연봉만 생각하며 저곳은 평생 내 집이 될 수 없어라는 잘못된 믿음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실현될 수도 있었던 저의 또 다른 미래, 하와이 대저택이 아닌 직장인 이강욱의 미래를 떠올립니다. 그 삶 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속의 저는 지금 이 세계의 저와는 달리 잘 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환하게 웃으며 살아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